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7세입니다. 67세이시고요. 한창 네. 왕성하게 활동하실 텐데 어디가 아유, 어떻게 그러지 불편하십니까? 예. 네,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MRI를 찍었어요. 네. 그때 협착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견디면서 일을 계속 했어요. 네. 아유. 네,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골반 있는 데가 고관절 있는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아유, 예. 네, 그래서 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견디다가 수술을 생각도 해봤지만은 어떻게 주사 치료가 없을까 해가지고 신경외과 쪽으로 가가지고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통증은 완전히 가셨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데 하체에 힘이 없는 거야. 아, 제 힘이 안 들어가세요? 네, 힘이 안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지금. 아버님 다리 지금 지팡이를 짚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2년 넘었어요. 2년이나 되셨어요? 예, 예. 아버님 그럼 지팡이가 없으면 전혀 보행을 못 걸으실 정도로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평지는 걷는데 네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 아, 지팡이가 지탱을 해줘야 올라가고. 그럼 전혀 지금은 뭐 저리거나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그런 건 이제 약을 먹죠. 신경외과에서 네. 약을 줘서 먹고 있거든요. 약 드시는 걸로 통증은 크게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버님? 네, 네. 아버님 저희가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 이제 아버님처럼 뭔가 다리에 힘이 없다. 이런 걸 네. 제일 저희가 민감하게 보거든요. 근데 예, 예. 허리 협착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려우실 정도로 이게 심한 경우가 잘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협착증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이 통증 말고 이제 마비 증상처럼 이제 보행에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네. 그래서 허리 협착증 아버님 MRI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협착증 정도가 다리 마비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니라 더 위쪽 신경의 상류에 해당되는 등 쪽이라든가 아니면 목 쪽 아니면 더 위에 뇌까지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네. 일단은 아버님 허리 상태를 먼저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이 허리 MRI가 협착증이 그렇게 다리 마비가 있으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목이나 등 아니면 필요하면 뇌까지도 MRI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허리 협착증이 심한 편이시다. 다른 데가 문제가 없고 허리 협착증만 있다 그러시면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걸음걸이가 문제가 생기실 정도로 협착증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수술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허리 원장- 수술을요? 네. 근데 원인이 일단 허리가 맞는지부터 보시는 게 제일 그거부터. 중요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원장님, 그럼 우리 아버님처럼 협착증이 심해요. 심한데 이렇게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꼭 협착증 정도랑 비례해서 증상이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네네. 꼭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저 다리에 힘이 돌아올까요? 허리 수술하면은? 아버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허리 문제가 다리 힘이 없는 거의 원인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요. 예, 만약에 허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 압박이 신경이 눌려 있는 걸 풀어주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네. 이제 저희가 마비 정도가 심하고 마비의 지속 기간이 긴 경우에는 회복이 조금 잘 안 되실 수도 거기구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의사들이 보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회복 네네. 확률과 관련이 돼서 그렇겠습니다. 아버님은 2년 정도 지나셨다고 하지만 평지는 지팡이 없이도 걷는 정도라고 하시니까는 마비 정도가 심해 보이진 않으시니까는요.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은 보행을 잘 못한 다리 힘 없는 이유가 허리가 맞는지부터 정밀 검사를 좀 받고 치료 방침을 꼭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되도록이면 빨리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버님 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선 허리가 맞는지, 혹이 허리가 아니라면 목이나 또 거슬러 올라가 뇌까지 우선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 조금만 더 전화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6세예요. 76세, 예, 67세의 마음으로 전화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아버님.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름 아니고요. 허리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허리가 다리 신경, 무릎 이렇게 땡기지거나 저리지는 않은데요. 네네. 이 앞으로 걸을 적에 힘을 못 쓰거든요. 한 30m만 이렇게 걸어가도 나도 몰래 허리가 자꾸 굽어지고. 네네. 예. 그래 꼿꼿이 쓰지를 못하고 네네. 그렇게 굽다시피 하고 그렇게 다니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엎쳐서 하는 일은 이제 대충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남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네네. 꼿꼿이 서서 좀 갈라가 하면은 나도 몰래 그냥 허리가 굽혀지고 네. 창피 싫어서 지금 그러고 그런데 허리가 많이 내가 MRI도 찍어보고 했는데 네. 가는 데마다 허리가 많이 한마디로 썩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주저앉다시피 네네. 허리가 그렇게 많이 망가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네. 허리 수술 하는 것도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면 허리 협착증이 있다 이런 말씀은 MRI 찍고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물론 허리 협착증이 제일로 심하겠죠. 허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주저앉았으니까.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마도 아버님이 이제 골절, 허리뼈 골절이 여러 마디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이제 척추뼈가 골절이 되게 되면 이제 척추의 이제 모양이 원래는 허리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C자 형태로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형태여야 되는데 이게 척추뼈가 네네 구부러지면 척추의 이제 곡선 형태 자체가 앞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굽어지는 형태로 바뀌실 수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굽어지시는 원인도 있으시겠지만 허리 협착증, 아버님 협착증은 골절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한 마디가 있다 그러면 협착증 그 자체 때문에 안 그래도 굽어진 허리가 조금 더 굽어지실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협착증을 치료하는 게 아버님 허리가 조금 덜 굽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 그 자체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버님. 아버님 일단은 골다공증 검사는 해보셨나요, 최근에? 예,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정상이라고 들으셨어요, 아버님?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특히 남성분인데 여러 마디의 이제 척추뼈 골절, 아버님 낙상을 심하게 당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낙상요? 네네, 넘어지시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셨어요, 아버님? 어려서부터 이 노동일을 많이 했어요. 허리 부분해가지고 탑질 같은 것을.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엎어서 하는 일은. 아버님 어쨌든 협착증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협착증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면 조금 덜 굽어지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워낙에 골절이 여러 마디 있으신 것 자체 때문에 허리 커브 모양이 바뀌어서 앞으로 굽어지시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협착증이 좀 더 굳게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을 어느 정도인지 보고 거기 치료를 조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 치료를 받아갖고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있을까 지금 내가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효과는 없고 저거는 잠깐 맞아가지고 효과 보는 것은 그거는 봤는데 그 주사 치료도 효과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약물 치료를 약 복용은 하고 있는데 조금 약 복용으로는 좀 그때 부족하죠. 진통제를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님 말씀 듣던 주사 치료를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사 치료를 이제 충분한 기간 다양한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시면 이제 협착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양방향 내시경술 같이 직접적으로 그럼요. 협착증을 예. 해소해주는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아버님. 예. 한 번쯤 지금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제 더 전문적인 척추 전문 병원 가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받으셨던 검사 결과나 뭐 치료 기록들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골절과 그리고 협착증을 진단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지나요? 네, 뭐 골절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 하기 때문에 신경 통로를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이렇게 뼈의 큰 모양밖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협착증을 진단을 하려면 CT, 제일 좋은 건 MRI가 되겠습니다. 예. 골절의 척추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 아니고 벽돌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똥강 부러지는 형태의 골절이 아니라 벽돌이 이렇게 좀 주저앉는 형태의 압박 골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척추뼈가 주저앉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 그러면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엑스레이만으로는 이 골절이 예전에 생겨서 이미 나은 골절인지 이번에 새로 생긴 골절인지를 구별할 수는 구분이 안 없겠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새로 생긴 골절이냐 이전부터 있었던 골절이냐를 구별하려면 MRI를 찍어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봐야 새로 생긴 골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그래서 척추 질환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비용 부담은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료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3세입니다. 73세이시고요. 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예. 다름이 아니고 원래 허리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래 요즘에 이제 근래 한 1, 2년 전부터 오래 앉아 있으면 엉치가 그렇게 아픕니다. 엉덩이도 네네. 아프고. 네. 근데 걷는 것은 10,000보 정도 걸어도 네.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이상 탄다. 네. 휴게실에 쉬었을 때 내리면은 걷지를 못합니다. 허리가 그냥 네. 펴지질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양쪽 엉치가 그렇게 아프네요. 다리는 안 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는 동네 의원에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근육이완제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번씩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점점 더 아픕니다, 이제. 아이고. 아버님 특히 이제 앉아 계시는 게 되게 불편하시네요, 아버님. 예. 엉덩이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버님 걸을 때 보통 이제 허리가 나쁘시면 걸을 때 통증이 많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은데 걷는 게 괜찮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없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은 혹시 허리 CT는 아니면 엑스레이는 MRI는 안 찍어 보셨나요? 네, 한 번도 그런 건 안 찍어봤습니다. 아버님 일단은 점점 증상이 조금 더 불편해지시고 계시니까는요. 지금 이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 뭐 근육이완 주사 정도 맞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허리에 맞을 수 있는 주사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때 처음 놓게 되는 우리가 이제 신경 차단술부터 아니면은 엉치가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엉치뼈랑 골반 사이 관절이 나빠서 이제 그러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내 주사 같은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런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서 아버님 다양한 주사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정밀 검사 받아서 정확하게 디스크 협착증 아니면 허리뼈 관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걸을 때는 약간 이 허리가 좀 굽어지면 편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굽어지면 조금 편하다. 예, 그리고 반드시 서서 걸어가면은요 다리가 땡깁니다. 그러셨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걸을 때 증상이 없으신 것도 아니셨네요, 아버님.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디스크가 안 좋으시거나 허리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아버님. MRI를 꼭 한번 부담되시지 한번 찍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인데
네. 저는 신경외과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정형외과만 좀 많이 네. 다녔습니다. 아버님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제 과에 상관없이 척추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우리가 신경외과에도 이제 전문 분야가 많고 정형외과도 전문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를 전문으로 하는 척추 전문 병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정형외과여도요. 감사합니다. 그 안에 이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MRI 정밀 검사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척추 질환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원장님 끝으로 평소에 허리와 척추 건강을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운동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앉아 계시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이제 꼿꼿하게 세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시겠습니다. 특히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바닥에 앉지 마시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는데 등받이에 기댈 때도 허리에 이제 낮은 쿠션을 하나 끼워 넣어서요. 기댔을 때 등허리가 곧게 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네, 좀 펴지도록 하려면 원장님 배에 힘을 좀 줘야 됩니까? 배에 힘을 또 많이 주시면 네. 이것 때문에 통증이 조금 일어나실 수도 있어서요. 앉아 계실 때는 그렇게 이제 편하게 등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